요걸 아니면 P집합이 Q집합의 부분집합이야. 이렇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얘는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P 안에 들어있는 이 원소들은 조건 P를 무조건 만족하는 값들이죠. 참이 되게 하는 값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특정한 원소, 뭐 예를 들어 X라는 원소를 하나 잡아볼게요. 그러면 얘는 P 안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X는 조건 P를 참이 되게 하는 값이에요. 맞죠? 이해되지? 진리집합의 원소는 그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애들을 다 모아놓은 거니까 P를 참이 되게 하겠죠. 그런데 위치상 이미 X는 P에도 들어있지만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보니까 Q에도 이미 들어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Q의 원소라는 얘기잖아. 그럼 해석하면 Q의 원소라는 거는 진리집합 Q인데 거기에 있는 원소들은 다 뭡니까? 조건 Q를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이지. 이렇게 되니까 X는 조건 Q를 참이 되게 하는 원소도 됩니다. 그러니까 P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은 모조리 Q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P를 만족하는 애들은, 참이 되게 하는 애들은 반드시 Q도 참이 되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야. 맞나요? 그래서 P이면 Q니 이걸 물어봤어. 즉 P를 만족하는 X들은 Q를 만족시키니 P를 참으로 만드는 X들은 Q를 참으로 만드니 다 그렇잖아. 그지? Q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언제?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의 부분집합일 때. 그래서 얘는 항상 네, 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괜찮나요?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 볼게요. 만약에 P가 Q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이에요. 아래쪽에 펜타그램 있지만 한 번 더 그려볼게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뭐 일부분이 빠져나가 있는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진리집합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다뤘던 X가 만약에 여기 있는 원소 X를 가져오면 이 녀석은요 P를 만족하기도 하고 Q도 만족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P이면 Q를 만족하는 녀석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P이면 Q가 항상 참이니?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항상. 특정한 경우일 때만 참이 되는 걸 보려는 건 아니고 항상 참이니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게 아니다라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P를 참으로 만드는 원소가 이런 원소도 있겠죠. 그런데 얘는 Q 바깥쪽에 있다 보니까 Q 안쪽에 있는 녀석들만 Q를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이야. 그런데 Y는 어때요? 그 바깥쪽에 있잖아. 즉 Y라는 원소는 Q를 만족하는, Q를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 모임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Y는 Q를 참으로 만들 수 없는 원소야. 이해되니? 그러면 P를 참으로 만든다라고 해서 Q가 항상 참이 되니?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분집합이 아니면 거짓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용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를 부분집합의 포함 관계랑 조건 P이면 Q이다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이제 가장 간단한 내용을 얘기를 하면 좀 억지일 수 있지만 적어두세요. 삼지창 그리기.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와 P면 Q이다의 명제의 참 거짓을 연결 짓는 내용이 삼지창 그리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옆에다가 적을게요.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자, 삼지창은 본 적 있죠, 그죠? 포크처럼 생겼잖아요, 그지? 누구는 포크 그리세요라고 했는데 삼지창 그립시다. 어떻게 하냐면 뾰족한 쪽으로 삼지창을 이렇게 그릴게요. 좀 더 크게 그릴까? 이렇게 그릴게요. 삼지창. 뾰족한 쪽으로 삼지창을 그렸다. 이런 의미는 뭐냐면
P이면 Q이다의 꼴이 참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것에 진리집합을 구했을 때 포함 관계를 표시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거짓인 거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참이 될 때 진리집합이 포함 관계구나. 이거를 바로 알아내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여기서 삼지창을 그리세요. 이게 무슨 뜻이 되겠어요? 조건 P이면 Q이다. 이게 참이 된다라는 걸 거꾸로 도출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삼지창을 그려라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따져보자 입니다. 이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설명 부분에 있는 예시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조건 P는 X는 2다. 되게 단순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조건 Q는 X제곱은 4다. 네, 단순하네요. 이래서 P이면 Q이다를 확인하고 싶어요. P이면 Q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고 싶다. 이렇다면 물론 의미상 해석해 볼게요. P가 X는 2라고 했으니까 X가 2면 X제곱은 3이 맞죠? X가 2 집어넣으면 2의 제곱은 4 맞잖아, 그지? 그래서 참 P이면 Q다? 맞아요. 그럼 거짓은 아니겠지, 그지? 참이야. 그러면 반대로 바꿔볼게. Q이면 P이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의미 해석부터 해볼게. Q이면 P이니? 그럼 Q는 X제곱은 4를 만족하는 원소들이 뭐 있어? 뭐 있니? 제곱해서 4가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X는 2다라고 하면 참이니 거짓이니? 이거는 거짓이죠. 뭐 때문에? X라는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값으로 정해주면 P 조건이 X는 2다라고 한 거니까 이게 틀린 내용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간단하게 X값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복잡해지면 우리는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한번 가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건 P를 만족하는 원소는 X는 2라고 했으니까 2라는 원소 하나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 Q를 만족하는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래서 이렇게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진리집합을 만들었어요. 그럼 포함 관계를 보니까 2라는 원소가 Q에도 들어있구나. 즉 P가 Q의 부분집합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뭐 하자고? 삼지창 그리자고.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된다고? 조건 P이면 Q이다가 참이 된다. 여기까지 결론을 내리면 돼요. 괜찮나요? 이 얘기야. 혹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니? 별? 졸리니? 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Q이면 P이다. 이거는 거짓임을 확인을 했는데 이것 또한 확인을 해보는 거죠. 삼지창 그릴 수 있는지. 그릴 수 있다면 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진리집합을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 Q는 마이너스 2, 2를 원소로 가지는 진리집합. P는 원소 2를 가지는 진리집합. 어때요? 포함 관계가 깨지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거짓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P이면 Q이다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것은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판단하는 거야.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쪽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명제가 있습니다. 12의 양의 약수이면 이게 가정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는 P 가정하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의 양의 약수이다. 결론이 되겠죠. 결론은 Q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의 참 거짓을 판단하기 위해서 의미로 해석해도 되지만 진리집합을 보자고요.
그럼 12의 양의 약수는 1, 2, 3, 4, 6, 12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6의 양의 약수 조건 Q의 진리집합은 1, 2, 3, 6 이렇게 되겠죠. 그럼 포함 관계를 따져보니까 Q에 있는 원소 1, 2, 3, 6이 1, 2, 3, 6 이렇게 P에 다 들어있네요. 그죠? 그럼 포함 관계를 써보면 P에 Q가 부분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삼지창을 이렇게 그려야겠다. 따라서 조건으로 따지면 Q에서 출발해서 P로 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되냐면 지금 문제가 P이면 Q이다의 참거짓을 판단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거는 거짓이 되겠죠. Q이면 P이다는 참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거짓이 왜 거짓인지를 확인해 볼게요. 왜 거짓인가요? 요거 P이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원소 하나만 딱 채택해 볼까? P를 만족하는 것 중에 Q를 만족하지 못하는 거를 찾아내면 되죠. 그럼 P의 원소는 1부터 1, 2, 3, 4, 6, 12인데 여기에 Q를 만족하지 못하는 원소를 골라주면 누구예요? 4도 있고 12도 있지. 그래서 4 또는 12가 골라지면 얘는 P를 만족하지만 Q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P이면 Q이다가 항상 옳은 건 아니야. 그래서 거짓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P이면 Q이다 해서 부분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여기 필수 이제 3번과 4번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P이면 Q이다의 모양은 의미 그대로 해석이 되면 뭐 바로 결론을 내리시면 되고 헷갈린다라고 하면 진리집합을 구해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x가 3의 양의 배수이면 그러면 3, 6, 9, 12, 15 이런 숫자들이 될 거고요. 그럴 때 x는 6의 양의 배수들이다. 그러면 3의 배수들은 모조리 6의 배수들이다인데 맞나요? 맞나요? 3의 배수들은 전부 6의 배수들이 될 수 있나요? 윤준아? 될 수 있니? 3의 배수들은 6의 배수가 될 수 있니? 안 된다면 안 되는 예제 하나만 딱 언급하면 되죠. 어떤 숫자가 있어? 3 있죠. 3의 배수 중에 3은 시작이잖아, 그지? 그럼 3은 6의 배수니? 안 되잖아요. 네, 이런 예시를 들어주면 돼요. 얘는 거짓이야. 그런데 이게 조금 헷갈린다라고 하면 자, 앞부분에 x가 3의 양의 배수다라는 거를 가정 부분, 그래서 그것을 만족하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진리집합을 P라고 해볼게요. 그럼 3의 배수면 3, 6, 9, 1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결론에 진리집합을 Q라고 하면 6의 배수를 쓰면 되니까 6, 1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당장 이거이면 이거이다. P이면 Q이다가 참인지를 보려면 부분 집합이 만족하는지를 보면 되겠죠. 이게 만족한다 그러면 삼지창 그려서 오케이 참이야 라고 하면 되는데 이게 만족하는지를 보자. 그런데 P의 원소 중에 뭐 하나 보이죠? 3이거나 또는 9이거나 이런 애들은 Q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족하지 않아. 포함 관계가 만족하지 않으니까 삼지창 못 그려. 즉 P이면 Q이다는 거짓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두 번째 가봅시다.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는 0이다. 이게 가정부가 되겠네요. 그러면 가정을 참이 되도록 하는 원소를 모아놓으면 자, 인수분해가 x 빼기 1, x 빼기 2로 되니까 x 빼기 1, x 빼기 2는 0을 만족하는 x 값을 찾으면 1, 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결론은 Q라고 하면 0과 4 사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X는 실수니까 이거를 정수를 나열하면 안 되겠죠. 그럼 이거 표현을 해볼게요. 수직선에서 P를 표현하면 1,
이렇게 원소 두 개가 되는 거고, Q를 표현하면요. 이거 지금 점 찍어 놓은 게 P예요. Q를 표현하면 0에서부터 4 사이 값이고, 실수니까 여기 사이에 들어있는 모든 실수 값이 Q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직선에 그린 것과 같이 P에 들어있는 1, 2 원소는 전부 Q의 부분집합이잖아요. 다 들어있지. 자, 이렇게 되면 결론을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니까 삼지창 그려서 P이면 Q이다가 참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고요. 따라서 두 번째는 참이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건 나오면 진리집합 찾는다, 이렇게 연결하세요. 세 번째, X랑 Y가 무리수이면, 자, 무리수는 너무나도 많죠, 그죠? 뭐 루트를 씌워 놓은 형태면 이제 거의 다 무리수인데,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원주율 이런 것들도 무리수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더한 것도 무리수야. 즉 구분을 또 해볼게요. X, Y가 무리수이면을 조건 P라고 적고, X 더하기 Y도 무리수이다, 이거를 조건 Q라고 적어볼게요. 자, 여기서는 진리집합의 원소를 나열해 보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난 조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럼 무리수 더하기 무리수는 보통은 무리수라고 얘기를 해요. 맞지? 뭐 루트 2 더하기 루트 3 무리수 맞잖아. 그럼 루트 5 더하기 뭐 3루트 3? 뭐 이거 다 무리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항상 무리수냐라는 거 아니지. 간단하게는 뭐가 있어요? 부호가 서로 다른 두 개를 더하면 0이잖아요. 0은 무리수야, 유리수야? 유리수지. 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짓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원소를 나열할 수 없는 상태니까 이게 거짓임을 보여주는 거는 아까 했듯이 가정에 있는 P의 원소 중에 결론에 있는 Q의 원소에 들어있지 않은 애들 하나 잡아주면 돼요. 맞죠? 그래서 이런 걸 잡아볼게. X가 루트 2고 Y가 마이너스 루트 2, 둘 다 무리수 맞잖아요. P를 만족하는 값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X 더하기 Y를 해보면 루트 2 더하기 마이너스 루트 2니까 0이라서 결론 무리수다? 아니요, 유리수예요. 이렇게 결론이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죠. 이렇게 되니까 주어진 3번에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는 거짓 명제가 된다가 되겠습니다. 안쪽에 발레도 똑같네요. 네. 자, 그 다음에 계속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3번에서 다뤘듯이 어떤 P이면 Q이다의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주고 싶어. 그렇게 되면 항상 벗어나는 애들을 찾아주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유형의 문제를 더 풀어볼게요. 네 번째. PQ 진리집합을 오른쪽처럼 이제 라지 P, 라지 Q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때 not P이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여야 해요. 거짓? 참이면 삼지창 그리기로 했는데 그리지 못한다라는 얘기니까, 그리고 진리집합 표현해 볼게요. not이라는 것은 부정입니다. 부정은 우리 집합에서 여집합 적용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리집합 P의 여집합과 조건 Q의 진리집합인 대문자 Q, 이게 참이면 삼지창을 이렇게 그려서 포함관계를 표시를 할 건데, 이게 참이 되지 못하니까 부분집합이 되지 않는 걸 찾아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의미가 P의 여집합에는 들어있는 원소이지만, 어떤 X라고 할게요. X라는 원소가 P의 여집합에는 들어있는 원소이지만 Q에는 들어있지 않은 걸 찾아주면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임이 깨지는 거죠. 그죠?
P 바깥쪽에 있는 원소 중에 Q에 없는 걸 찾아주면 되겠어요. 누군데요? P 바깥쪽이라면 자, P는 여기 있습니다. 그것의 바깥쪽은 이쪽 부분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Q에 있는 원소도 이제 포함되는 영역이 되는데 여기 중에 Q에는 속해 있지 않은 애들을 찾아볼게요. 그럼 Q를 제외하면 얘네들이 제외가 되겠죠. 그래서 요 녀석, 요 녀석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not P이면 Q이다가 거짓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원소가 6 아니면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지창을 그릴 수 있으면 참이 되는 거고 그릴 수 없으면 거짓이 되는 거니까 그릴 수 없을 때 진리집합의 벤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그 영역이 어딘지를 찾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됐죠? 그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필수예제 5번. 여기까지 하고 문제풀이 할 시간 잠깐 드릴게요. 두 조건의 진리집합을 PQ라고 할 때 not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이라고 했으니까 삼지창 그리기 이렇게 되죠. 그럼 얘의 의미가 뭐냐면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나타낸 것이고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 Q의 진리집합은 M자 Q라고 했을 때 그것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더라입니다. 이걸 만족한다야. 그럼 이거를 전제로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집합을 어쨌든 여집합도 집합이니까 아래쪽 그림처럼 P 여집합을 하나의 벤다이어그램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 집합 안에 P 여집합이라는 부분이 존재하고 그것이 Q라는 집합의 부분이니까 안쪽에 뿅 이렇게 넣어놓으면 되죠. 이렇게 해놓고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얘는 우리 방금 not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라고 해서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가 만족한다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보기 1번 볼게요. P는 Q의 부분집합이야 인데 P가 어디 있냐면 P 여집합의 바깥 부분이겠죠. 그럼 P 여집합의 바깥 부분이니까 이쪽 부분이 전부 P예요. 그러면 Q는 어디 있는지 봤더니 Q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빨간색 부분이 녹색 부분에 포함된다. 맞나요? 아니지. 벗어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존재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1번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Q가 P의 부분이야. 그럼 Q는 거꾸로 이제 다시 녹색이 P는 P 여집합의 반대 부분, 빨간 부분이에요. 그래서 녹색이 빨간 부분에 포함됐다. 일부분은 포함되긴 했어요. 그죠? 근데 어디가? 여기 부분은 P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2번도 틀리네요. 이렇게 되겠지. 다음 3번 봅시다. 요거 그림 그대로 해볼게요. P와 Q의 교집합. 그러면 P는 빨간 부분이었고 Q는 녹색 부분이에요. 겹치는 부분이 교집합이니까 어디가 겹칩니까? 여기 도넛 모양이 이 부분이 겹치죠. 그죠? 그럼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공집합이라고 했으니까 3번도 틀린 내용. 이렇게 되겠어요. 다음 보기 4번. P와 Q의 합집합은 전체가 되더래. 다시 한번 볼게요. 지우고. P는 빨간 부분이었고 Q는 녹색 부분이었습니다. 합칠게요. 합친다라는 얘기는 다 칠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녹색 칠해 놓고 녹색이 덜 칠해졌니? 녹색 칠해 놓고 거기다가 빨간색을 더 칠하면 되는데 빨간색 칠하는 순간 녹색이 칠해져 있지 않은 이 부분까지도 다 칠해지게 되죠. 결론은 전체 집합이 되는구나. 그래서 4번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어요. P와 5번, P와 Q가 같다? 절대 아니죠. 그죠? 아까 교집합, 그 다음에 포함관계 이거 다 틀렸잖아요. 그지? P와 Q가 같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집합의 포함관계로 다시 가서 P가 Q의 부분 집합을 만족하면서 Q도
P의 부분집합을 만족해야 되거든. 서로 포함 관계가 있어야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미 1번, 2번 보기가 다 깨졌죠. 그죠? 거짓이었으니까 5번은 자동으로 안 되겠네요. 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수이제 5번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P이면 Q이다의 참과 거짓을 진리집합으로 연결해서 푸는 대표적인 유형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잠깐 필수이제 6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등식을 다룰 때 매번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거 뭐 한 번 더 강조하려고 따로 냈습니다. 내용은 비슷해요. P이면 Q이다가 이제 참이 될 때가 관심이 있는 건데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첫 번째, P 조건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A 플러스 1보다 작다. 어떤 사이값으로 나와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Q는 마이너스 2 이상 4 이하. 역시 사이값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때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래요. 오,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다뤄왔던 것처럼 진리집합을 표현했을 때 P라는 집합이 Q라는 집합에 삼지창을 그릴 수 있어야 해요? 포함되어야 해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P가 Q의 부분 집합이어야 해요. 그러면 PQ가 X의 범위로 나타나 있고 지금 X가 다른 얘기가 없으니까 실수 값이 되겠죠. 아래쪽에 있네요. A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X도 실수의 범위를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실수의 범위를 다룰 때는 수직선을 항상 생각을 해보자. 자, 첫 번째, P의 범위를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는 이 정도라고 하고 고정이 되어 있네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은 어딘지는 모르니까 뭐 이 정도라고 할게요. A 플러스 1. 그래서 등호가 없이 사이값이니까 빵꾼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값 P가 되겠네요. 이렇게 표현한 게 진리집합 P야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여기 사이에 있는 실수들이 다 원소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방금 그렸던 P가 이제 해석할 Q라는 진리집합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즉 부분 집합이 되어야 해요. 맞죠? 그럼 어떻게 돼요? P를 전부 감싸고 있어야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2의 2, 3, 4 이하니까 고정할 수 있는 4부터 표현해보면 등호가 있네요. 그래서 색깔을 칠할 건데 P를 감싸고 있어야 돼. 포함시키고 있어야 돼. 그래서 바깥쪽 이 정도의 4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도 P를 감싸고 있어야 되니까 이 정도에 있으면 좋겠어요. 등호가 있으니까 색깔을 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Q의 원소들의 집합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포함관계가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P면 Q다가 참이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P 안에 들어있는 어떤 원소를 내가 집더라도 모조리 Q 안에 들어있으니까 Q도 참이 되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치? 네, 이런 상황입니다. 이해했을 때 A의 범위를 구하세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크기 비교를 먼저 해볼게요. 왼쪽에서부터 왼쪽에서 보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a가 있는데 마이너스 2가 더 오른쪽에 있어야 포함관계가 성립하니까 먼저는 마이너스 2a보다 마이너스 2가 오른쪽에 있어요 라고 되겠죠. 같은 논리로 오른쪽에 있는 경계에 a 플러스 1과 4를 비교하면 이제 4가 오른쪽에 있을 테니까 a 플러스 1보다 4가 커야 해요. 이렇게 되겠네요. 크게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경계에서 같아지면 이거예요. 주의할 게 경계에서 같아지면 포함 관계가 유지가 되면 등호를 넣을 거고 경계에서 같아졌는데 포함 관계가 깨지면 즉 P가 Q의 부분 집합이 되지 못하면 등호는 뺄 거야. 같아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올라볼까? 즉 마이너스 2a와 마이너스 2가 같아진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수직선 상에서는
마이너스 2는 고정된 것이니까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이쪽으로 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면 여기를 가득 채우고 이렇게 구성이 돼요. 맞나요? 이렇게 되면 얘가 이제 새로운 Q가 되는데 P가 Q의 부분 집합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나요? 깨졌나요? 문제는 마이너스 2라는 경계에서지. 자, 그럼 여기서 볼게. 마이너스 2라는 원소는 지금 점치라는 게 Q니까 Q에는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미 처음에 마이너스 2는 P에는 들어있지 않았어. 그러면 P가 Q의 부분 집합이 되는 게 유지됐나요? 깨졌나요? 유지됐죠. P에는 없고 Q에는 있으니까. 아직도 Q가 큰 집합이긴 해. 그래서 유지가 되니까 같아져도 된다야. 그러니까 여기 위에 식에 등호를 붙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등호를 붙일 수 있는 이유가 요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오른쪽 경계로 가봅시다. a 플러스 1은 4보다 왼쪽에 있는 건 맞는데 역시나 등호를 붙였을 때 P와 Q의 포함 관계가 유지가 되냐는 겁니다. 유지되죠. 왜냐하면 Q에는 이미 4가 들어있는데 a 플러스 1이 4가 된다고 해서 P에 4가 갑자기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빵꾸가 나 있으니까 4는 빠지겠죠. 다시 한번 a 플러스 1이 오른쪽에다 적을게요. a 플러스 1이 4의 위치에 왔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a 플러스 1의 위치이기도 한데 지금 p 집합은 빵꾸를 냈으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p 집합 아이고 얘는 q네. sorry. 마이너스 2까지만 연결해야겠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른쪽만 관심이 있으니까 여기서 Q는 4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지만 P는 4라는 원소를 빵꾸 났기 때문에 없어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 여전히 Q가 4라는 원소를 더 가지고 있는 큰 집합이 돼서 포함 관계가 역시나 유지되죠. 결론은 등호를 넣을 수 있다예요.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A의 범위를 찾아내면 마무리가 되겠죠. 그럼 첫 번째는 양변의 마이너스 2를 나누면 음수를 나누는 거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돌겠죠. 반대로? 이게 반대가 아니잖아. 반대로 돌겠죠.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다. 동시에 두 번째는 2를 이항하면 A가 3 이하다. 둘 다 만족하는 부분이니까 굳이 한번 더 그려보면 1 이상이랑 3 이하를 표시해서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찾으면 1 이상 3 이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위치 관계를 보고 크다 작다를 먼저 표현하고요. 항상 부등식 다룰 때 경계에서 같아져도 괜찮은지 여기서 괜찮다라고 하는 거는 방금 해석했듯이 내가 원하는 포함 관계가 깨지지 않는지 유지가 되는지를 보라는 얘기였어요. 이 첫 번째 내용이 되겠고요. 아래쪽 풀이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강조를 했던 부분이 어디냐 여기에 왜 등호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림은 오른쪽처럼 작도로 그려놨는데 왜 등호가 들어가요? 이거는 같아질 때를 생각을 해본 거다. 같아져도 된다가 결론입니다. 한 번 더 설명을 해볼까? 만약에 이거는 이제 문제풀이는 끝났고요. 바뀌었다라고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가 빵꾸가 났어. A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여기는 색깔을 칠하고 요렇게랑 그다음에 여기는 색깔을 칠하고 여기를 B라고 할게요. 여기도 색깔 칠하자.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P가 Q의 부분 집합이 되기 위해서 AB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만약에 했다 해봅시다. 그럼 이런 위치 관계면 되죠, 그죠? 범위가. 이때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돼요. 먼저는. 그 다음에 B는 4보다 왼쪽에 있으면 됩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적어놓고 이제 경계에서, 즉 얘네 둘 경계에서 같아져도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자라는 거야. 같아져도 집합 P가 집합 Q의 부분이 되는지를 보자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볼게요. A랑 마이너스 2가 같아진다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 Q에 A에 해당하는 녀석이 어디에 오냐면 여기 이렇게 A가 오게 돼요. 맞죠?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게 Q야. 그러면 P 집합이 지금 표시한 Q 집합의 부분이 될 수 있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될 수 있니? 될 수 있니? P가 Q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니? 안 되겠지. 왜? 왜? P 집합은 경계에서 빵꾸가 나 있거든. 아니지, 반대로 이제 Q 집합이 경계에서 빵꾸가 나 있거든. 그러면 Q에는 마이너스 2라는 원소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치? 빵꾸가 이렇게 나 있으니까 얘가 P거든. 그런데 P는 마이너스 2가 들어있죠. 즉 마이너스 2라는 경계에 있는 값이 Q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P에는 들어있다고. 경계가 같아졌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어때? 부분 집합이 깨져버리죠. P는 P를 가지고 있으니까 P의 원소는 다 Q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2라는 원소는 Q에 마이너스 2라는 원소는 Q에 없거든요. 그래서 부분 집합 관계가 깨지니까 등호를 넣을 수 없다야.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B와 4를 비교를 해볼게. 역시나 P집합이 Q집합의 부분 집합이어야 하는데 지금 B가 4와 같아져도 되는지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같게 만들어 보죠. B가 여기 왔어. 근데 얘는 색깔을 칠했네요.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면 뭐 왼쪽이 마이너스 2라고 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쪽 경계에서만 보는 거니까 Q에는 4가 들어있어요. P에도 4가 들어있죠. 근데 괜찮지. 같이 들어있으면 괜찮잖아. 그러니까 작은 쪽 집합에 있는 원소가 큰 쪽 집합에 없으면 포함 관계가 깨지는 건데 얘는 둘 다 들어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등호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서 부등식을 다룰 때 경계에서 같아도 되는지를 점검하는 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한번 복습할 때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해 안 되면 선생님한테 계속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not P가 있어서 이것만 해석하고 넘어갈게요. not P라는 거는요.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P의 여집합입니다. 그래서 Q를 참이되게 한다라는 얘기는 삼지창을 그려서 포함관계가 성립해요. 이걸 보여주면 돼요. 그럼 이제 P의 여집합을 구하게 되는 건데 P의 여집합은 조건 P를 부정하는 게 되겠죠. 네, 부정이 진리집합의 여집합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또는은 부정하면 그리고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3보다 작다를 부정하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고 등호가 없었으니까 등호 붙이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또는 그리고로 바뀔 거고 3보다 크거나 같다는 반대로 바꾸고 등호 있었으니까 등호는 빼고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고니까 어때요? 마이너스 3 이상이면서 3보다 작다. 미만이니까 결론은 마이너스 3 이상 3 미만. 요게 우리가 찾는 P의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또 1번에 했던 해석이랑 똑같아지겠죠. 수직선 그려서 포함 관계가 그대로 유지될 때까지 등호는 들어가도 되는지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더 그려볼까요? 자, P의 여집합 요거를 표현해보면 마이너스 3에서 3 빵꾸 이렇게 됩니다. 이게 P 여집합이에요. 그러면 Q집합이 이것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데 조건 Q를 보니까 A-1 쪽에는 등호가 없어요. 빵꾸. 그 다음에 A 플러스 6 쪽에는 등호가 있어요. 채워 넣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A-1은 여기 있어야 되고 A 플러스 6은 여기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만큼 있어야 P 여집합을 포함하는 Q집합이 되겠다. 자, 그래서 또 해석. A 빼기 1이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A 플러스 6이 3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여기까지는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이 경계가 같아져도 되는지, 즉 포함 관계가 유지되는지. 자, 왼쪽에 있는 A-1이랑 마이너스 3이 같아지면 돼요. 기원아 같아지면 되니? 안 되지. 그렇지. 왜냐하면 P 여집합에는 마이너스 3이라는 원소가 들어있지만 A-1이랑 마이너스 3이 같아지면 Q에는 빵꾸가 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 없어져요. 즉 바깥쪽이 빵꾸 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맞지?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요가 되겠고 오른쪽은 어때요? 안쪽이 빵꾸 나 있고 바깥쪽이 채워져 있으니까 같아진다 하더라도 안쪽은 빵꾸야. 그러니까 P 여집합은 3이라는 원소를 가지지 못해. 그런데 Q는 3이라는 원소를 가지게 되죠. 포함 관계가 유지가 되니까 여기는 등호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둘 다 만족하는 A의 범위를 찾아주면 오케이. 넘어가 볼게요. 아래쪽 두 가지 전부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푸는데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선생님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알겠죠? 이거를 대충 알고 넘어가면 이거는 앞으로는 못 푸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자, 넘어가 볼게요. 66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자, 명제 중에 이런 이제 단어들이 들어간 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입니다. 모든 어쩌고저쩌고, 어떤 어쩌고저쩌고. 읽어볼게요.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조건 P, 진리 집합을 대문자 P라고 할 때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구분해보래요. 선생님이 되게 간단한 얘기를 해볼게. 여기 지금 둘, 넷, 여섯, 7명 있는데 7명 학생은 매스 어필 학원 다니는 학생이다. 맞는 명제예요? 틀린 명제예요? 너무나 간단하니? 과연 맞니 틀리니? 참인 명제죠.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다니고 있으니까. 맞지? 그럼 선생님 명제를 좀 바꿔볼게요. 여기 있는 7명은 전부 복성고 학생이다. 맞나요? 틀리죠, 그죠? 모두. 그럼 다시 바꿔서 학교를 바꿔볼게요. 여기 있는 7명은 모두 매산여고 학생이다. 맞나요? 매산여고 학생 있잖아. 틀려? 거기에 무슨 말 때문에? 모두. 그치? 그 말은 뭐냐면 모두 무엇이다가 참이 되려면 실제로 다 참이 돼야 돼. 맞죠? 그 중에 하나라도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이라고 들어간 명제는 실제로 가지고 있는 모든 원소가 참을 만족하는 원소가 돼요. 이해되지?
반면에 어떤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어떤 하나의, 그러니까 적어도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하나라도 참이 되면 이거는 참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다 만족할 필요 없어. 그럼 다시 얘기를 해보면 우리 7명 중에 어떤 학생은 강남여고 학생이야 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맞다라는 얘기야. 왜?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 중에 다 강남여고를 다닐 필요는 없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다니는 학생이 있으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떤이라는 건 어떤 하나의 x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진리집합으로 다시 표현을 해보는 거야. 첫 번째 명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가 참이 되려면 모든 원소가 참을 만족해야 돼요. 맞죠? 우리 7명이니까 7명이 다 만족하는 명제여야 해. 7명이 다 메스어필 학원 학생이에요. 이런 명제가 돼야겠지. 그지? 그래서 다 참이 돼야 되니까 이러한 참이 되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게 진리집합이었잖아. 그지? 근데 결국은 뭐야? 7명 다 모아놓으면 이게 전체 집합인 거잖아. 아, 그래서 모든이라는 명제가 참이 되려면 실제로 모두 참이 돼야 되니까 그런 원소들을 다 모아놓으면 전체 집합이 되더라. 그래서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과 같아야 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참이 돼야 돼. 반면에 이것이 거짓임을 확인하는 건 되게 간단하죠. 그 중에 아닌 경우 하나만 다 찾아내면 돼요. 이것을 우리가 반대되는 예시를 찾는 내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거짓이 생기면 이 명제는 모든 x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이 거짓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반대되는 예시를 찾는 내용이 되겠어요. 반면에 아까 어떤이라는 거는 어떤 하나라도 만족하면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데, 자, 이게 참이 되려면 다 만족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적어도 한 사람만, 하나의 원소만이라도 만족하면 됩니다. 따라서 참이 되는 원소를 모아놓은 게 진리집합인데 그 진리집합 안에는 하나만 들어있어도 된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원소가 적어도 하나 들어있으면 이거는 비어있는 집합은 아니니까 공집합만 아니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다라는 얘기가 뭐 이게 하나가 A라는 원소라고 하면 진리 집합 안에 딱 하나만 들어 있어도 이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간 명제는 참인 명제가 되더라. 그래서 얘가 공집합은 아닌 상황이죠. 공집합만 아니면 돼. 그래서 진리 집합을 만족하는 원소가 하나만 있어도 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집합이 되면, 즉 참이 되도록 하는 원소가 없다라는 얘기죠. 참이 되는 원소가 없다라는 얘기는 이 얘기는 해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가 참이 되는 녀석이 없으니까 이 명제는 거짓이 되는 겁니다. 예요. 그래서 이 집합의 이제 관계로 따져보는 건데 사실은 이거 말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뭐 편할 수도 있어요. 볼게요. 1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제곱하면 1이다. 맞나요? 굳이 이거 진리집합으로 따지지 말고 어떤 실수 제곱하면 항상 1이 되나요? 아니잖아. 지금 문제가 뭐냐면 모든이라는 말 때문이에요. 그치? x제곱은 1을 만족하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 두 개밖에 없어요. 그치? 그런데 모든 실수가 그렇진 않잖아. 이렇게 틀렸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모든이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진리집합으로 따져보면 아래쪽에 있네요. 참을 만족하는 원소를 따져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녀석은 모든 실수 x가 참이 되려면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 모든 원소를 모아놓은 거랑 같아야 되거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이 들어간 이 명제는 거짓 명제가 되는 겁니다.
뭐 이건 아래쪽에 적혀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석한다는 얘기고 키워드만 볼게요. 두 번째, 이번에는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은 어떠한 하나라도 어떠한 하나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라고 했어. 그러면 어떠한 하나의 x에 대해서는 x제곱은 1이다. 맞나요? 그 어떤 애는 뭐가 있는 거야? 마이너스 1도 있고 1도 있겠죠. 벌써 두 개나 있는 거야. 우리는 어떤이란 말이 들어가면 하나만 있어도 된다라고 했거든. 그런데 두 개나 있어. 충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진리집합이 참이 되는 원소를 모아놓은 집합인데 공집합은 아니니까 어떤이 들어간 이 명제는 참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모든과 어떤이 들어갔을 때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항상 흐름이 똑같죠. 명제 배우고 부정 배우고 조건 배우고 부정 배우고 지금도 모든과 어떤에 대한 명제를 배웠으니까 부정 한번 해볼게요. 부정은 not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 부정하면 돼요.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를 부정하면 모든을 부정하면 되죠. 그럼 모든과 부정 관계는 여기 보이듯 어떤으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어떤 x에 대해서 결론이 p다라고 했으니까 not p야 라고 하면 되겠고 어떤 x에 대해서 p다라고 했으니까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 그리고 p를 부정하면 not p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했을 때 바뀌는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바뀌겠네요. 모두는 어떤으로, 어떤은 모든으로, 그리고 조금 P는 not P로 이렇게 되겠죠. 해서 아래쪽에 이제 첫 번째 부등식은 좀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등호가 있으면 부정하면 등호를 빼고 등호가 없으면 부정하면 등호를 넣고 라고 했는데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이다의 부정하면 모든은 어떤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꾸고 등호가 있었으니까 등호 빼고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볼까요? 참인지 거짓인지 볼까? 먼저 처음에 주어져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가 0 이상이다. 이게 참인지 부정인지 한번 거짓인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를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x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어요.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 이상을 만족하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기랑 만족하니? 그렇죠? 왜냐하면 x가 실수니까 실수의 2를 뺀 것도 실수죠. 그러면 실수의 제곱을 하면 음수가 나올 수 없잖아.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주어진 명제는 모든 x, 즉 어떠한 x를 넣는다 하더라도 그거 제곱하는 거니까 0 이상이다. 맞다. 참이 명제다. 이렇게 됩니다. 참. 그럼 부정하면 참을 부정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거짓 된다라고 했지. 그럼 아래쪽 식이 아래쪽 그 명제가 거짓이 되는지를 또 볼게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모든을 부정했으니까 어떤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이라고 하면 다 만족할 필요 없이 하나라도 만족하는 게 있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된다라는 얘기는 참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식을 봤더니 x 빼기 2의 제곱이 0보다 작다입니다. 자, 그러면 x에 우리가 적당한 실수값을 넣어서 빼기 2의 제곱을 한 게 음수가 나오도록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죠. 실수 범위 내에서는 제곱하면 아까 0 이상이라고 했는데 음수 못 나오잖아. 허수 범위까지 확장이 돼야 음수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실수 범위까지 봐서는 나올 수 없죠. 이거 만족하는 x값이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은 거짓 명제가 되는 거죠. 괜찮죠? 두 번째 볼게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 빼기 4는 5다. 그 말은 뭐냐면 어떤이니까 주어진 x 빼기 4는 5를 만족하는 x값이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된다는 참이 된다라는 얘기야. 참인가요? x에 적당한 수 넣어서 5 나오도록 하나라도 찾을 수 있나요? 찾을 수 있죠. 얼마 넣으면? 9 넣으면 5 나오잖아. 그러니까 원소 하나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실수 그 하나를 찾은 거죠. 그러면 얘는 참인 명제가 되는 거야. 그럼 그거 부정하면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되는 거고 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같다를 부정하면 다르다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실수 x를 내가 집어넣었을 때 x 빼기 4는 5와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웬만하면 다 다르죠. 뭐만 빼고. 9만 빼고. 그 말은 뭐예요? 모든 x에 대해서 만족하는 건 아니지. 누구 때문에? 9 때문에. 여기서는 반대되는 예시가 즉 아까 적었던 반례가 x는 9가 되겠습니다. 즉 이 명제는 거짓 명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넘어가죠. 다음 페이지. 그래서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필수 7번. 전체 집합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5가지 원소가 있는데 x라는 원소를 전체 집합에서 골라냈습니다. 그랬을 때 참인 명제를 골라보세요 라고 했어요. 기억. 모든 x에 대해서 이것이 만족되나요? 즉 위에 있는 5개를 하나씩 넣었을 때 다 부등호를 만족하나요?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씩 넣어봐서 확인을 해도 되고 모든 x니까 다 참이 되는지를 확인하거나 또는 결론만 좀 적어볼게요. 2x 빼기 1은 5보다 작다를 해를 찾아보면 2x가 6보다 작다. 해를 찾으면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다시 해석을 해보면 내가 전체 집합 U에서 X라는 걸 꺼내올 텐데 3보다 작은 게 다 그러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다 3보다 작습니까? 다 3보다 작죠? 그러니까 모두 참이 되는 X 값들이야.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2X 빼기 1은 5보다 작은 게 맞는 명제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모든을 하나 더 해볼게요. real. 모든 x에 대해서 절대값 x는 x와 같다.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소 마이너스 2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랑 같은가요? 아니죠. 벌써 어때? 아닌 예시가 나오잖아. 그러면 하나라도 찾으면 모든 x에 대해서 만족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거짓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실제로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면 니은 디귿은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다 모두 만족할 필요 없이 적어도 하나만 만족해도 주어진 명제는 참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럼 니은 볼게요. 어떠한 x에 대해서 절대값 x가 2보다 크대요. 그럼 절대값을 풀어주면 되는데 나 그거 못하겠어. 그러면 하나씩 집어넣어 보는 거죠. 하나라도 참이 되는 게 있으면 돼. 그러면 마이너스 2 넣으면 절대값 마이너스는 2보다 크지는 못하네, 그지? 안 되겠고. 그럼 마이너스 1도 안 되겠고, 0도 안 되겠고, 1도 안 되겠고, 2도 안 되겠어. 그럼 전체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는 주어진 절대값 포함한 부등식을 만족하는 애가 없어. 하나도 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거짓 명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어떤이라는 말은 주어진 명제를 하나라도 참이 되는 게 있으면 참이 되는 명제다. 그럼 볼게요. 어떤 x에 대해서 x제곱이 x 플러스 2보다 크다. 2차 부등식을 풀어도 되고 아니면 하나씩 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2를 넣으면 4가 마이너스 2 더하기 2니까 0보다 크다. 오, 맞네요. 그런데 어떤 x가 나 찾았네요. x라는 값 마이너스 2가 가능해. 그러면 더 할 필요 없이는 참인 명제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과 어떤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뭐 부정하는 게 나오겠죠? 자, 그다음 오늘 목표는 역과 대우 이거 정의하는 데까지만 가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방금까지 정리한 게 뭐냐면 가정과 결론을 가지고 있는 P이면 Q이다의 명제입니다. 명제이다 보니까 참과 거짓을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거기서 P를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해서 가정, 그다음에 Q를
도착 부분이라고 해서 결론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위치를 좀 몇 가지를 바꿔볼게요. 네, 그것들에 대한 용어들이에요. 첫 번째, 가정 부분 P와 결론 부분 Q를 위치를 바꿨어요. 가정과 결론을 바꿨다. 그러면 이것을 역이라고 부르는데 뭐 우리 사자성어 중에 역지사지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역지사지? 국어 시간에 볼 수도 있는데 역지사지라는 거는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너와 나의 입장을 바꿔보자. 그러니까 위치를 바꿔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역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분모 분자의 위치를 바꾼다. 그래서 어떤 명제의 역이라는 거는 가정 부분과 결론 부분을 바꿨다입니다. 알겠죠? 이게 역입니다. 아직 참 거짓을 판단하지는 않을게요. 그 다음에 대우라는 명제가 진짜 중요한데요. 대우. 이거는 별 하나 칠게요. 뿅. 대우는요. 대우 명제는 방금 1번에서 역을 구했거든요. 역을 구해서 그것을 부정하면 돼요. 역을 구한 다음 부정이야. 또는 부정해서 역을 해도 되고요. 역을 구하고 부정하면 됩니다. 이게 대우 명제다. 일단 용어부터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가정 부분, 결론 부분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겠죠. 아래쪽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x는 마이너스 3이면 여기 이제 가정 부분 p다라고 하면 x제곱은 9이다. 이게 결론 부분 q다. 그래서 p이면 q이다. 이런 꼴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역을 구하라 그러면 P와 Q의 위치를 바꾸면 되겠죠. 화살표 방향은 그대로 두고요. 그래서 Q이면 T이다. 이게 역 명제가 되겠고 그것의 대우 명제는 역을 부정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미를 다시 부여를 하면 Q이면 P이다는 X제곱이 9이면 X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것의 대우를 구하면 다시 역은 x제곱이 9이면 x는 마이너스 3이다 이고 그것을 부정하면 x제곱이 9가 아니면 x는 마이너스 3은 아니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역과 대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테스트 볼 내용도 역 명제, 대우 명제 찾는 거 있으니까 요거는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자, 아까 대우의 별표를 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아래쪽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우 명제는요. 대우만 있죠, 그죠? 역은 별로 관심 없고요. 대우 명제는 처음에 주어졌던 P이면 Q이다와 참과 거짓을 항상 같이 해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그 대우 명제도 참이고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면 대우 명제도 거짓입니다. 그래서 참 거짓을 함께 한다. 뭐 일치한다. 그래서 대우 명제가 왜 중요하냐면 맨 처음에 주어졌던 P이면 Q이다가 어쩔 때는 상당히 복잡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우 명제를 분석을 했을 때 훨씬 쉽게 접근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우 명제라는 걸 꼭 알아둬야겠어요. 자, 이거 의미 이해를 해볼게. P이면 Q이다가 참이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그러면 쌤이 뭘 그려줄 수 있냐라고 했다면 삼지창 그려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의미가 뭐였냐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였습니다. 이렇게.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요. P집합을 Q집합이 감싸고 있어요. 여기가 전체 집합이라고 할게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의 대우 명제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그 대우 명제도 참이다라는 걸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대우 명제는 바꿔서 부정이야. 그래서 not q이면 not p이다. 이것의 참과 거짓을 확인하고 싶어요. 즉, 삼지창 그릴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야. 맞죠? 그릴 수 있으면 참이고 그러지 못하면 거짓이야. 그러면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 다시 표현을 해보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이니? 이게 궁금해요. 그런데 우리 왼쪽에 이미 P면 Q이다를 통해서 P가 Q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걸 알아냈거든. 그러면 Q의 여집합 한번 표현해 볼게요. Q의 여집합은 Q 바깥 부분이 이렇게 되겠죠. 은 P의 여집합에 P 여집합은 P의 바깥 부분이 되겠네요. 부분이니? 네, 빨간색이 녹색의 온전히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성립한다, 맞다가 되겠네요. 이게 맞아. 그러면 이것도 맞아. 그쵸? 생각해봐. 사실은 우리 앞에서 문제를 풀고 왔는데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하면 얘랑 같은 의미가 뭐냐면 여집합을 적용했을 때 포함관계가 뒤바뀐다라는 걸 문제를 풀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그것에 여집합을 적용하면 여기서 여집합을 적용하면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 비교했을 때 포함관계가 뒤바뀌잖아. 아, 그러니까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게 맞네요. 그러면 거꾸로 돌아가서 삼지창을 그릴 수 있으니까 not Q이면 not P이다라는 명제가 참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결론은 처음에 주어진 P이면 Q이다가 참인 명제면 그것의 대우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